오늘은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앞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영어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하고 기다려왔고 만나왔어. 통상적으로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앞쪽에서 조금이라도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 형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와집니다. 예전에는 왜 문법을 형식으로 가르치냐고 되어 있지만은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회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영어를 말하고 쓰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에 만나는 영어는 귀에 들리는 영어보다는 어떤 영어? 눈으로 보는 영어.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온 이유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험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글로 되어 있는 영어를 만나고 글로 쓰여진 이 영어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영어는 단순하게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쓴 지문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발췌되어 온 예문들이 일반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학생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일반인들 기준으로 쓰여진 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의 형태라든지 형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래전부터 오형식이라는 개념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에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문장의 구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어진 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뭘로 만났어요, 여러분? 몇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되어 있죠? 1형식, 또 3형식과 4형식이 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나는 거예요. 1형식, 3형식, 4형식 오늘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갈 거거든요. 선생님 2형식과 5형식은요. 2형식은 수요일 때 할 거고요. yes. 그리고 5형식은 여러분 금요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5형식과 더불어서 나머지 형식을 조금씩 넣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5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5형식의 개념이 정확하게 꿰뚫어져야지 문장의 구성이 눈에 딱 띄고 그 의미가 파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단어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1형식의 개념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써놓으면 있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형식 첫 번째 뭐가 되어 있니? 주어와 바로 뭡니다.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transitive verb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영어상의 표현법으로서는요. 자동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를 쓰고 이 표현은 영어보다 더 나아. 이때 intransitive verb라는 개념은 자동사는 스스로 자다, 스스로 동사 하나로서 뭘 한다라고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해? 동사 하나로서 기본적인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the baby 주어져. 그리고 cried 울었다. 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의사 전달이 되니 안 되니? 되겠죠. 아이가 소리질러 크게 울었다, 낮게 울었다. 의미 이것 가지고는 일단 문장 구성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로서 기본적인 의사 전달이 되면은 이 동사를 몇 형식 동사라고 한다고 여러분? 1형식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한번 봐볼까요? birds fly가 되어져 있죠? 새들은 뭘 한다라고 여러분? 납니다. yes. 빠르게 날든 간에 느리게 날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승유라. 주어와 동사로서 기본적인 문장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몇 형식이라고 이걸 1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혼자로서 가는 동사를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He sleeps well. 그는 잡니다. well 되어 있죠? 선생님, 저기 보니까 where, 어머나?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두껍게 안 돼?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잠시. 자, 잠시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He sleeps. 그는 잠을 잡니다. Where? 잘 잠을 잡니다. where 빼도 의사 전달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 안 되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주어 동사로서 기본적인 메시지가 일단은 구성이 되어지는 structure, 구조이면은 여러분 그 동사를 몇 형식? 1형식의 자동사. 왜 자냐고요? 스스로 그 동사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where를 쓰시든지 뭘 쓰든지 badly, 잘못 잠을 잤다. 이거는 부가적인 의미야. 뭐라고요? 부가적인 의미. 그래서 이런 부사는 부가적인 의미입니다. They walk every morning. 그들은 걷습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Yes, 알겠습니다. They walk. 그들은 걷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의 메시지가 전달되니 안 되니? 되잖아요. 이건 몇 형식이라고요? 1형식의 구조로서 뒤쪽에 이와 같은 VI를 쓰게 될 거예요. 뒤에 이런 동사의 행위 같은 걸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부사가 오는 건 여러분의 의미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는 행위일 뿐 주어로서 동사로서 기본적인 의사 전달 가능한 문형을 뭐라 한다고요? 문장 형태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2형식을 띄고 선생님이 3, 4형식으로 건너뛰는 이유를 만날 겁니다. 내일. 자, 이게 몇 형식이라고요? 1형식. 기억을 하시고요. 뒤에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3형식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3형식은 내일 승유라, 선생님이 내일 모레 2형식을 설명하면은 3형식과 2형식의 큰 차이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되어 있니? 주어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타동사와 목적어가 되어 있죠. 타동사는 우리는 아까 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자세 똑바로. 그렇게 하지 마. 허리 기울이지 마. 허리 비틀어진다. 알겠니? 그렇게 앉지 말고. 앉을 때는 가능한 한 제대로 클 때는 머리 이렇게 하거나 알겠습니다. 형들 보면 달달달 앉아가 먼저 달달달달달달 떨지 마. 너희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세. 진짜 거기 나와. 꼭 보면 어디 가면 딱 앉아. 그래야지 허리가 꼿꼿해져.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 돼 있다. 연우야, 타동사라는 게 뭐냐면 타는 바랍니다. 달을 타. 달을 타라는 뜻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대상을 하는. 이렇게 보십시오. 주어, 타동사, 목적어인데 행위의 대상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동사 행위의 대상인 거야. 뭐라고요? 행위의 대상입니다. 밑에 볼까요? I like pizza죠.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하니? 피자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라는 이 동사 행위의 대상이 뭐니? 피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실 거면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니? 동일한 대상이니?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럴 땐 또 달라. 서로 달라. 알겠니? 주어와 목적어가 어떻게 서로 달라. 그래. 다른 이 행위 대상이 다른 대상인 거야. 주어가 하는. 이해되겠니? 행위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 보면 이렇게 합시다. 주어와 목적어가 달을 타. 서로 다른 그 동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행위의 대상입니다. She reads a book.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이걸 3형식. 주어, 타동사, 보죠. 읽는 행위의 대상이 뭐가 되니? 뭘 읽니? 책이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대상이니? 아니잖아. 서로 다르잖아. 그지? 이 동사의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읽는데 뭘 읽는다? 책. We play soccer. 우리는 플레이합니다. 뭐나? 뭘 플레이하죠? soccer. 축구죠. 그죠? Yes. 플레이의 대상은 soccer입니다. 그는 봅니다. TV를. 뭘 본다라고요? TV를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본적인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의 구조에서는
주어가 있다. 주어가 앞에 있는 동사 그 행위의 대상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나온다. 주어와 목적어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대상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Yes. 그걸 우리는 삼형식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Next. 사형식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따라해 볼까요? 수여동사. 수여동사라는 게 요걸 여기서는 저 수여라는 수여한다. 이 상을 수여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주는 거야. 누구에게 뭐뭇을 준다라는 동사의 이 사형식 구조를 보통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먼저 IO에는 IO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한번 적어 볼까요? 적습니다. Indirect object. DO는 적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direct object. direct라는 단어가 이게 direct 해도 돼요. 보통 direct가 뭐예요? 직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irect object는 뭐가 될까요? 목적이라는 뜻이고 있어는 문법적으로 목적을 합니다. 자, 이 indirect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이지 않은, 그래서 뭐죠? 이걸 간접 말하고요? 목적어. direct object는 뭐가 될까요? 직접 목적어가 되죠. 통상적으로 간접 목적어에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고 직접 목적어는 그 주는 사물이 나옵니다. 예문 봐볼까요? She gave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뭘 주었니? 선물을 주었다. Yes, 이와 같이 주었다. 나에게 뭘 줬다고요? 선물을. 이와 같은 대상을 수요 대상이 나오고 yes, 수요한 그 행위, 중행위 대상, 직접 목적어를 나올 때 gift를 해서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사형식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he sent his friend a letter. 그는 보내었다. 뭘 보내었니? 누구에게? 사람이 간접 목적어 나오죠? Yes, a letter. 친구에게 뭘? 편지를 보낸 것이죠. bought는 뭐가 됩니까? 사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사주었다. 누구에게? 엄마에게. 엄마를 산 거 아니죠, 그죠? 엄마에게 뭘 사드렸니? 꽃들을 사드렸죠. show는 보여주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라는 대상은 그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준 대상, 수여한 있다니까 그 사물, 앞에 있는 사물을 뭘 가리킨다고요? 뒤에 넣어서 직접 목적어. 이와 같이 수요 동사 쓰시고 간목에 사람 쓰시고 해서 준 그 물건을 이제 뒤에 마지막에 쓰는 형태를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사형식의 구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서 여러분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선생님하고 뭘 했었죠? 1형식, 3, 4형식입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서 기본적인 의사 전달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삼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다를 타자, 다른 대상들이 나와서 이 동사의 행위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목적어는. 그리고 사형식은 삼형식에서 한 개가 더 끼어듭니다. 동사 바로 뒤에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동사에 알겠습니까? 행위의 대상이 뭘로 나온다고요? 물건이, 물건이 뒤에 바로 목적어로서 나온 거다. 간목, 직목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옆에다가 적습니다. 여러분 뭘 한다라고요? 예문 한번 적기입니다. 그냥 그 활자 적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식의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 형식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메모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뜻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영어만 적으세요. 이건 뜻 적을 필요 없어요. 되셨죠? 자, 여러분. 유닛 94과 페이지 188페이지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인 문법이 될 겁니다. 유닛 94 위쪽에 항상 포스트잇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칠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좀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삼형식에서 사형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 4형식은 전환을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걸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요거 다 풀어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Give me that book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현법인데 주어라 나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접 목적어죠? 뭘 주라 하니? 그 책을 이게 뭐가 되죠? 직접 목적어잖아요. 이 문장 표현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문장은 몇 형식이 여러분? 4형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주어라 동사 해놓고 뒤에 그것을 이때는 직접 목적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있죠. 대상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뒤로 갔잖아요. 그럴 땐 전치사 뭘 쓰시라고 여러분? 전치사 to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밑쪽에 거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give, lend, 빌려주다, pass, 건네주다, send, 보내다, show,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좀 깊게 들어갑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After this verb, 이 동사 뒤에, 이런 동사 뒤에는 두 가지의 possible, 가능한 structures,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 먼저 볼까요? I gave, 뭐가 되어 있습니까? I 밑에 거 볼까요? I gave Sarah the keys. 몇 형식이 이거? 연우야. 나는 주었다. 누구에게? Sarah에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뭘 주었니? 열쇠를 주었다. 몇 형식이 이거? 4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승유라. 나는 주었다. 무엇을 주었니? 열쇠들이죠. 그죠? 이 문장이 이렇게 열쇠들을 주었는데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연우야,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뒤로 갔었을 때는 우리는 뭘 쓴다라고? 전치사 to를 써야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 몇 형식입니까, 여러분? 몇 형식? 3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가 들어간 거는 문장 구성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에서 전치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왜냐고요? 의사 전달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되죠, 그죠? 하지만 이건 볼게요. 뒤에 거 빼버리고 I gave Sarah 말 되니 안 되니? 많이 이상하잖아. 난 세라를 주었다고? 내 친구를 준 거야, 내가? 이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은 있지만은
구조 자체에서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리지 않는 게 이런 전치사구는 없는 걸로 칩니다. 형식 기준에서는. 의미를 더 붙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는 이와 같이 사형식을 몇 형식? 3형식으로 바꾸는 걸 물어봐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물어보는데 중학교에서는 아마 1학년 말에서 보통은 2학년 때 이 전환하는 거, 특히 전치사 to를 쓰는 걸 물어볼 거예요. 만일에 to 빼버리면은 나는 주었다 열쇠들에게 세라를 주었니?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요.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전부 다 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전치사 to를 쓰고 있죠? Yes. 준다, 뭐뭇을, somebody, 누군가에라는 표현을 쓸 땐 전치사 뭘 쓰시라고 해요? 전치사 to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카피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오케이. 이와 같이 주다, 빌리다, 이런 게 나오고, 여러분, somebody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걸 적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IO라고 적습니다. IU 좋아하는 사람. 아이유는 나이 많잖아, 이제. 아이유 말고 요새 그룹 중에서 아이돌 그룹은 안 좋아하니? 한번 물어보자. 좋아하는 아이돌. 여러분의 아이돌은 정치인도 아이돌이 될 수가 있고요. 알겠니? 배우도 아이돌이 돼.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의 아이돌 개념, 우리는 좀 너무 달라졌어. 뭔가, 우리는 아이돌 하면 마치 그룹, 댄스 그룹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흠모하는 사람 모두가 아이돌이 돼. 알겠습니까? Yes. 너의 아이돌은 뭐니 지금? 뭐 선생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 선생님 빼고. 그래. 자, 뭐가 아이돌이야? 우리 승률이가 생각한 아이돌은? 아까 아이유? 아이유가 너야. 누구? 이채영? 누군데? 반 친구야? 친구야? 아이돌? 그룹이니? 어느 그룹이니? 어느 거? 프로미스 나인이요. 처음 듣는데? 이번에 생겼니? 몇 년 됐니? 여자 아이돌 그룹이야? 몇 명인데? 많은데 좀. 보통 6명, 5, 6명인데 9명이야? 이채영? 이름은 예쁘네. 왜 없어? 네가 좋아하는 거. 권투 선수도 네 아이돌이 돼. 선생님 아이돌 있었대니 없었대니? 아이돌 있었댔잖아. 그때 뭐가 있었니? 키스라는 이상 악 하면서 선생님의 아이돌이야. 그리고 또 다른 아이돌도 많아서 또 아이돌이 있었어. 누군 줄 아니?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의 올리비아 하세라고 있어요. 올리비아 하세라고 있어요. 있다. 올리비아 하세가 왜냐면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고 영화가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 몰라? 가서 엄마 아빠한테 로미오와 줄리엣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따라하면 셰익스피어는 아십니까? 너무하다. 셰익스피어 선생님 때 초등학교 때부터 셰익스피어 작품 있고 그랬는데 우리로 치면 영국의 아주 대단한 작가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가 우리를 일종의 보면 신조어처럼 지금 쓰이는 단어를 만들기도 해서 어떤 표현에서 우리는 셰익스피어로 친다면 우리나라에 누구로 칠까? 우리나라 대문호라고 치면은 우리 한강 있죠, 작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엄청난 작품 많이 썼어.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읽었다면 말이 안 되지만은 읽었어. 왜 읽었는 줄 아니? 사실은 그렇게 읽을 게 많이 없어서 고전 말고는 또.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단순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스토리가 있어. 그 스토리 읽어보면은 선생님 우리 승률이 같은 나이 때 그걸 보고 알겠니? 6학년 때 조그만 브로마이드 있니? 그 혹시 네 이채영이 사진 이런 것도 있니?
그때는 브로마이드 붙여놨니 집에? 없었어? 선생님 때도 있었어. 요만한 브로마이드는 아니면 조그만 사진 있지, 그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진이 찍힌 요만한 손바닥만한 카드 비슷한 데다가 사진이 있어. 그 배우들, 그룹들에서. 배우 사진 선생님 한 이 정도 두께 될 정도로 모아가지고 진짜 좋아했어. 그게 선생님의 아이돌이야.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이거다. 좋아. 나와서 보통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너희들 때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되니? 아이돌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권합니다. 선생님 말했지. 아까 전에 노래를 하는 그룹이든 선생님처럼 키스 받지. 아까 전에 받지 그때? 야, 선생님이 진짜 아이돌이었어. 멋지잖아.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진짜 예쁜 여배우 올리비아 하세라고 있어.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었다. 올리비아 하세. 그 여배우가 16살 했을 때 선생님 진짜 영화 보고 있다. 너무 뭉클해져 가지고 며칠 밤잠을 못 잤어. 그 영화 보고 나와서 어린 마음에 나와서. 근데 이게 필요한 거는 감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보다는 어느 쪽이겠네. 솔직히 너희들 때는 감성을 자극하고 그 감성을 뭘 할 수 있는 기회, 폭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는 단순히 보고 어른들이 에이 그런 거 봐서 뭐하니? 뭐 그런 음악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틀이 되어져, 기반이 되어졌죠. 우린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그 영화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그게 우리 인간, 동물과 다른 측면이 바로 그런 거야. 단순한 학습이 아니고 뭐 한다고? 감성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렇게 승률이 좋아, 이런 게. 그런 가수를 좋아하고 그런 노래를 듣는다면은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남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돼. 뭐 한다고요? 남들한테 딱 보게 되면 억수로 좀 우리를 보면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 어른이 돼가 남을 위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 대체로가 보면은 젊었었을 때, 어렸었을 때 어떤 성향, 아이돌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뭐니 공부만 하는 아이들. 감성이 들어갈 부분이 없었던 것. 선생님이 지정해 줄게. 이제부터. 선생님은 아이돌로 하던 거 없으면은 왜 고개를 바로 쳐버려. 그냥 노래는 들어봐. 그러니까 연우는 그렇게 생각해. 보통은 남자아이들이 여자 그룹 아이돌 좋아하고 한다면 남자들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직 에이 뭐 이렇게 하지 그지? 무시하십시오. 그게 내가 좋아하는데 왜? 그지? 선생님 저는 추성훈이 좋아요. 남성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한 대 맞고 싶어요. 추성훈이. 그것도 너의 아이돌이 되는 거잖아. 그래. 자, 이렇게 아이오 적으셨죠 여러분? 뒤에다가 뭘 적을까요 여러분? 띄어 적어봅니다. indirect object 적으셨죠? 자,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어봅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간접 목적어. 이건 뭐라고요? DO는 직접 목적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별표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buy와 get 있지, 그지? 연우야 잘 봐라. buy와 get 나오는데 buy와 get은 뒤에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하니? 똑같이 직접 목적어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볼까요? 승유라, 나는 사주었다. 누구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뭘 사드렸니? 꽃들을 사드렸다죠. 그런데 buy나 get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에서 쓰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make. 누구에게 뭐뭇을 뭐 한다고요? 만들어 주다. 바랍니다. cook. 요리하다입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요리해 주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이 네 개만 외우세요. 알겠죠? 이 네 개하고 마지막에 정리 하나 해줄 겁니다. 이 동사들은 똑같이 간목, 직목으로 쓰이는데 이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3형식으로 바꿀 때 승유라, 나는 사주었다 꽃을 누구에게라는 표현이 뒤에 들어갈 땐 이 아이는 적습니다. to라고 적고 x라고 하십시오. to를 쓰지 않고 연우야 뭘 쓰니?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뭘 물어보는 줄 알겠죠?
Yes. 학교에서는 to 쓸래, for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만 딱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만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표현법 기억하셔야 되죠. 밑에 가보겠습니다. Yes, I'm going to the store. 난 가게로 가고 있는 중인데 Can I get you anything? 내가 니한테 뭘 좀 가져다 줄까? Get은 buy하고 똑같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라고요? buy를 get 대신에 쓰는 경우도 많고 get 대신에 buy를 쓰는 경우 많아요. 이 경우는 내가 니한테 사다 줄까? 너에게 어떤 것을 이해되셨죠? 자, 이 편법을 몇 형식이게? 4형식을. 이걸 어떻게 바꿉니다. Can I get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사다 줄까? 다시 합니다. 이번에도 뭘 쓰죠? For you. 4개의 동사 우리 똑똑한 승률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선생님 보고 4개의 동사 전치사 for를 썼을 때 4형식을 3형식으로 표현할 때 전치사 for를 써서 make, cook, buy, get. 오케이, yes, 잘했습니다. 연우야, 한번 해볼까요? 누구에게는 표현 뒤쪽으로 보낼 때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 쓴 동사 4개만 기억하십시다. 어느 거? make. 누구에게 만들어주다. yes, buy. 누구에게 뭘 사주다. get. 가져다 주다도 되지만 사주다도 되겠죠. 그죠? yes. 마지막 한 개. 이거 못 맞추면 그냥 요대해버릴 거예요, 너를. 자. 잠시 요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손에 의해서 뭐라고요? 세 개 놓고 뭘 안 했는지, 뭘 안 했습니까? cook. 그지? Yes. 그래서 괜찮아.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뭘 하시라고요? 반드시 정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편법은.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봐보세요. I gave the keys to Sarah and I gave Sarah the key.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I gave to Sarah the key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Not 이렇게 하지 마세요. That's my book. Can you give it to me? 그걸 나한테 주겠니? Can you give me that book? 해야 되는 것이죠. Can you give to me that book? 이런 식으로 표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I gave it to her. 맞죠? 이 문장. 그죠? 나는 주었다. 그것을 그녀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승유라. I gave 주었다. 그녀에게. 간목, 직목 그것을. 이럴 때는 뭘 하시라고요? 이렇게 문장은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조심하시랍니다. 직접 뭐라고요? 목적어. DO가 뭐라고요? 대명사일 경우에 사형식은 뭐 한다고? 누구에게 사형식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Yes, 일단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표현법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장 이렇게 써놓고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2개 고르셔야 할 때 연우야, I gave her it 이렇게 하면 맞니 틀리니? 안 되는 거야. 그 문장 어떻게 바꿔야 되니? I gave it to her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3, 4형식 바꿔서도 직접 목적어가 뭐라고요? 대명사인 경우에는 사형식으로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률 알겠죠? 오케이. Yes,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거 볼까요? Give. 열쇠를 드리렴. 누구에게? 너의 아빠에게. 여기다 to에다 for 하면 되니 안 되니? 승률아. 연우야. 안 되죠? 자, 승률아. 그렇다고 give your. 주어라 아빠에게. 간목, 직목. 문장 구조는 맞는데 them이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냥 쓰고 싶으면 them이 아니고 앞에 있는 뭐죠? the keys 이렇게 그냥 쓰시라는 겁니다. Give your father the keys라고 이렇게 문장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도 있습니다. 적을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란 표현에 사명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쓰는 게 to가 있었죠. 이게 뭐가 있니? for가 있었죠? Yes, for가 있는데 자, 나는 만날 때마다 그 애를 만날 때 뭐가 되니? 나는
물어봅니다. Yes, 누구에게? 그녀에게. 연우야, 뭘? 질문들을 물어봅니다라고 돼 있지. 이 경우에 여러분이 바꿔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I ask까지 맞습니다. 삼형식으로 바꿀 때 이 사형식을요. I ask the question. 뭐가 되니? 나는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그리고 누구에게? 그녀에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단어 이 아이는 뭘 쓴다라고 세상에 뭘 쓴다라고요? 전치사 뭘 쓴다? of를 쓴. 뭐라고? 전치사 of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전치사가 또 하나 늘었다, 연우야. 그지? to를 쓰는 것도 있고,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를 쓰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요, 승유라? of가 있죠. 먼저 요거 한번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마지막 지문에. 아니, 조금만 있다가 마무리하고 이제 가자. 자, 적고.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선생님 봅니다.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여러분? 3형식으로 했을 때 전치사 정리할게요. 누구에게란 표현은 전치사 to를 쓰는 아이, 잠깐 바꿀게요. 전치사 누구에는 for를 쓰는 경우에 동사는 우리 몇 개 따라합니다. buy, get, 그리고 승유라, make, cook. 몇 개만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4개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전치사 뭘 쓰는 경우? over, 누구에게란 표현이 뒤로 가서 3형식 쓰는 over는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무슨 동사? ask입니다. 그리고 전치사는요, 위의 것들 빼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싹 다. 그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지, 그럼 문법 문제 나오면. 그죠? 우리 5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나와서 for는 요 동사 3형식. yes, ask는 of. 나머지는 전부 다 뭘 쓴다? to. 요거 메모합니다. 마지막 final.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그 선생님 미리 혹시 마주 더 볼 때면 주더라도 물 먹고 싶으면 이야기하면 돼. 선생님한테. 알겠지, 연우야? 그냥 또 들어오자마자 딱 들어 누워가지고 물 하면 갖다 부어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연우야. 알겠니? 그래. 자, 적으셨죠? 자, 그리고 밑쪽에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4-1번이 있죠,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은 예문 가지고 What did Mark?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What did Mark do with the armchair? armchair 요걸 말합니다. Yes.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 편법 Mark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죠. 그가 원하지 않는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는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삼형식이죠. 전치사 to 쓰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크는 armchair 가지고 뭘 했죠? 누구한테 줬니? His brother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표현 쓰면 되는 거? He gave it to his bro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요. 밑쪽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ave presents to your friend. 여러분이 줍니다. 선물을 여러분의 친구에게요. Decide to는 뭐니? 결정, 뭐라고? 결정했습니다. 주기로 그것들을, 물건들을요. 그림에 있는 Write a sentence for each person. 각 개개인들을 위한 a sentence, 문장을 써보십시오. 1번 볼까요? 폴과 책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합니까? I gave
for a book.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하시고 94-3 보겠습니다. Can you give me라고 되어져 있고 Can you 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pass는 건네주다는 뜻인데 pass를 쓰라고 되어져가 있네요. You want a salt. 여러분은 지금 뭘 원하니? 소금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pass라는 동사 써서 여러분이 한번 뭐 한다고요? Can you give me라는 표현이나 Can you pass를 합니다. 뭐라죠? Can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쓰라고 쓰지만 이 문장은 사용식을 3형식 봐보면 Can you pass the salt to me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밑줄에 which is correct라고 되어져가 있네요. 뭐가 될까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I gave to Sarah the kiss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냥 틀린 걸 가운데 크로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과제입니다. 위에 포스트잇 붙여놨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앞에 했던 현재 완료 시청하시고요. 알겠니? 집에 가시고 일단 복습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카피 알겠죠? 확실히 카피하고 앞에 있는 이 본문들도 복습하시고요. 문제 푸실 때도 싹 다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승우야 요거 하나씩 풀고 답하긴 한 개 풀고 답하긴 이런 식으로 알겠니? 천천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갔다 와. 승우. 우리 연호는 운동 안 하나? 따로 하는 거 없어? 스포츠 같은 거. 그냥 아니면 운동, 주말. 아빠랑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했었잖아. 옛날에 축구, 클럽인가. 좀 하다가 킥 하다가 또 다시 축구를 가려고. 같이 가려고? 그래.